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아니다 라며 노무현 파리하지 말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 재임 시절 검수완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적 없다. 이분들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 정치적 놀이기로 쓰는 것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인 어르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온전히 조정이 되고 국가 권력 기관이 서로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이 보호받게 하는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고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랬던 국가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 등등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을 직격탄을 가한 겁니다. 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표도 있었는데 궁금한 건 김진욱 대변인님,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한 10여 명 됐잖아요. 그런데 왜 다 찬성표를 한 겁니까, 그분들은? 일단 뭐 당론으로서 저희가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한 폐지, 그리고 그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보안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개정안에다가 충실히 반영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달라라는 이 지도부의 뜻을 당론으로 결정된 상황이니까 뭐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따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 현장에서도 반대표를 유일하게 홀로 던지셨던 분이고, 아마 곽상원 의원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에서 국민을 위한 이 사법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뭐 소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저렇게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들이 과연 그런 의지와 뜻만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느냐,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검찰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되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나뉘게 되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이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김용민 의원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이건 노무현의 뜻이다 라며 자축을 하는 SNS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 라며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저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곽상원 의원의 말이 더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그것을 또 이번에 통과한 그 법안을 그 묘역에 올렸다는 건데, 그 사실 노무현 정신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곽상원 의원의 얘기고, 뭐냐면 그 가장 이제 우려한, 이번에 뭐 검찰이 뭐 미워서 이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수사를 위해서는 이 국민, 특히나 이제 피해자를 위하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약자죠.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에서 그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그래서 제1차적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제대로 가려주는 것이 이제 수사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근데 이것을 전에는 경찰도 수사를 하고 또 검찰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범죄 자료 응징하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는 뭐 이번에 국민들께서 다 그 보셨듯이 뭐 이러한 그 광주 그 여고생 살해 사건 사실 이러한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법이 그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어떤 저는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피해자가 오히려 이제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내가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주세요 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지금 오히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좀 직면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 내 피해를 오히려 알려서 기소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피해자들이 또 법상식에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그래서 경찰에도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사건의 뭐 사실관계도 다 서면도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 근데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은 이러한 또 검찰의 보안 수사 그 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사건의 진면목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 여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이런 절규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사건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웠는지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 없는 검찰 개혁은 반대한다. 김진주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서용교 법사위원장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피해자 이야기도 담았고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요.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사가 하던 수사는 다 담았어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보안수사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합니다.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선결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죠.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제도 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좋아졌다며 문제 생기면 바꿀 수도. 이현주 의원, 법안 처리 불참했습니다. 반대하는 다수 국민 여론 감안에 더 신중했어야 됐다. 참으로 유감. 응원봉 들고 광장 지킨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한다. 문제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 문제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옥에 나가라 이런 댓글 남겼어요. 서용교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서용교 의원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대 나왔습니까? 법대도 안 나왔어요. 저는 서용교 위원장이 진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읽어봤는가
형사소송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한 400몇십 조 될 텐데 한 번이라도 다 읽어봤는가 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러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국민들이 걱정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 심각하게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 개정안 통과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가정법으로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어요. 부작용이 당장 그 10월 3일, 4일부터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작년 12월, 올 6월에 2번이나 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안수사권 우수사례집을 갖다 펴냈다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보안수사 우수사례가 있을 수 없을 거란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본다는 겁니까? 서민들이 김진주 씨 같은 사람이 피해본다는 이야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남일녀를 갖다 두셨는데,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유일한 사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곽상원 의원이 유일한 사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노무현의 정치적인 후계자는 곽상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건호 씨가 정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곽상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곽상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되냐면요. 만약에 노무현이 2026년 지금 7월 현재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앉아 있었으면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무현이 찬성을 했겠습니까? 반대를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반대했을 게 100%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178명 참석해가지고 2명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딱 1명 반대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곽상원이라고요. 곽상원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곽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곽상원이 그 눈에는요, 뭐가 보이냐면은 곽상원도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국민들의 눈물이 보이고 국민들의 한숨이 보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보이는데 내가 다른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 곽상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국민들 걱정하지 말라고요? 더 좋아졌다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 영전에 가가지고 숙제했다고 그랬잖아요. 노무현은 그런 숙제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숙제 내준 적 없다. 검수완박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노무현 때부터 그게 아니에요. 검수완박이 시작이 된 것은 문재인이고요. 검수완박을 실현시킨 것은 이재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 검수완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 호도합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백보양보해도 이 검수완박이 집착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정청래나 그다음에 김용민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보다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활용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게 제 얘기입니까?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후계자 곽상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내서라도 민주당은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국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기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 모두 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라고 칭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책임은 민주당의 강경 세력에게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을 거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해보시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무방비하게 만드는 국민 포기 법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무너진 형사 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내에서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위헌 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퉈날 생각입니다. 박성민 최고, 돌직구 멤버인 우리 민주당의 성추훈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돌직구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거의 없겠죠? 현실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죠. 거의 없다. 근데 저도 성추훈 부대변인과 비슷한 생각으로 그래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상황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시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거부권을 쓰는 것을 진지하게, 제2요구권을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금 설명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충분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이 보안수 사건 폐지를 두고 이제 지지 철회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한 반감들 혹은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들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얘기들을 담지 못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검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압도적 국민 반대 여론 무시, 여당의 광기이자 폭거, 대통령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돌직구쇼의 박성민 최고도 조금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장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